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견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순원, 장제스, 쑥메이링, 청거푸, 천치메이 같은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17,588건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가운데서도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33명에 포함된 외국인 5명입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모두 중국인이죠. 이 가운데 중국 혁명의 아버지인 순원, 중국 국민당 주석이자 중화민국 총통을 지낸 장제스, 그리고 그의 부인인 쑥메이링 정도는 아실 거고요. 그런데 같은 대한민국장 수여자인 천치메이와 청거푸 두 사람은 낯설죠. 이분들은 삼촌 조카 사이라는데요. 천치메이는 신규식과 함께 한중 혁명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청거푸는 1942년 중국 정부의 중앙조직부장으로서 한국광복군과 함께 항일전을 벌이는 등 일제강점기 내내 공주투쟁을 벌인 분이고요. 어쩔 수 없이 중국 대륙에서 펼쳐야 했던 항일 독립투쟁에서 순원이나 장제스, 쑥메이링 같은 중국 지도층의 협력과 지원은 절대적이었죠. 역시 같은 이유, 즉 독립운동 지원으로 대통령장인 2등급을 받은 92명 가운데 중국인이 10%가 넘는 1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간과하고 넘어간 문제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호모 헐버트 박사의 73주기 추모식에서 헐버트 박사의 서원 등급을 3등급인 독립장에서 하루빨리 1등급인 대한민국장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헐버트 박사가 누굽니까? 1886년에 왕립 영어학교인 유경공원 교수로 입국한 이후에 한국의 국권수호와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죠. 최초의 한글 세계 지리서인 3인 필지를 펴냈고요. 한글의 우수성을 미국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렸죠. 또 3번이나 고중의 특사로도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헐버트 박사에게 고작 3등급인 독립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904년에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서 통감부의 압박 속에서도 필봉을 휘두른 영국 출신 언론인인 어니스트 베델은 어떨까요? 2등급인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헐버트 박사의 등급이 낮은 것도 문제인데요. 헐버트와 베델 두 분의 등급이 같은 외국인으로서 1등급 대우를 받은 청거푸와 천치메이보다 낮은 이유가 뭔지 의문이 듭니다. 어디 헐버트와 베델 뿐인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이동영, 독립협회 부회장으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이상재,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을 역임했던 박상진과 의병장 유인석, 신돌석,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매국노 이완용을 습격한 이재명, 여자 안전군인 남재현 선생까지 모두 2등급인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육형제가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펼친 이회영 선생은 겨우 3등급인 독립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가 독립유공자 명단 208명을 처음 발표한 게 1962년 2월 23일이었는데요. 이때 김구, 안창호, 안중근 등 18명이 1등급, 신채호, 이위종, 이상설 등 58명이 2등급, 유관순, 김마리아, 장지연, 이혜영 등 132명이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62년이라면 해방, 한국전쟁, 4.19 혁명, 5.16 군사정병 등 해서 어수선한 전국이었죠. 그러니 정확한 자료에 의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또한 세월이 지나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정치 환경도 바뀌면서 등급의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라는 상훈법 제4조가 발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등급 조정 여론이 드셌던 유관순 열사와 여운형 선생만이 기존의 대통령장 외에 1등급인 대한민국 국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품격을 높였습니다. 또한 2021년 카자흐스탄에서 유해가 송환된 홍범도 장군에게도 기존 대통령장 외에 대한민국장이 추가됐고요. 중복 수여가 불가능하다라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 추가의 형식을 쓴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조선조 선조 때의 공신 서원 문제가 떠오르는군요. 먼저 선조실록 1604년 6월 25일자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호종 공신이 80명이 넘는다 하니 과하다. 그중 4시가 24명이고 위천한 자들이 또 20여 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관의 논평이 의미심장합니다. 임진왜란 때 정인홍, 김면, 곽재우는 영남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김천일, 고경명, 조원은 충청과 호남에서 죽었다. 그들의 공적은 너무도 찬란하고 열렬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관들의 논평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마저도 개국 공신은 30여 명만 선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공신이 된 자들 가운데 허접한 인물들이 너무 많다. 또한 곽재우 등 의병들의 공이 너무 폄훼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막이 있을까요? 이때 발표된 공신은 세 부류로 나뉘었는데요. 임진왜란 때 선조의 의주행을 수행한 86명은 호성 공신이 됐습니다. 임금을 호위한 공신이라는 거죠. 또 전쟁터에서 왜적을 토벌한 장수 등 18명은 선무 공신이 됐습니다. 무공을 떨쳤다 라는 의미죠. 또 전란 도중인 1595년 터진 이 몽학의 반란을 진압한 5명은 청란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햇수로 7년이나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에서 공을 세운 선무공신보다 의주로 도망간 임금을 수행한 호성공신의 숫자가 5배 가까이 많으니까요. 특히 호성공신 중에는 신분이 낮은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내시가 24명이 포함됐고요. 임금의 말을 관리하는 마부 6명, 의관 2명, 왕명을 전달하는 하급관리 2명이 들어갔습니다. 의관 중에는 동의보감을 편찬한 의성, 허준도 포함됐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36개 주력랑을 택했죠. 실록은 이렇게 썼습니다. 임금이 경성을 떠날 때 나라가 망한다 라는 요사스러운 소문이 퍼졌다. 명망 대신들이 임금 곁을 떠났고 의주까지 수행한 문무관은 겨우 17명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수행원들 가운데는 한간 수십 명과 어이, 허준, 마부 등이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금이 사대부가 너희들만도 못하구나 라고 한탄했다 라고 합니다. 선조로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측근들에게 공신의 자기를 내리고 싶었겠죠. 그런 면에서 천것들이 대거 공신이 됐다 라는 사관들의 비판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조의 공신 서원이 문제가 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즉 무공을 세운 장수와 의병장들을 홀대했다는 겁니다. 선조는 공신 심사 때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순신과 원균, 권율은 다소간에 전공을 세운 건 맞다. 그러나 적을 평정한 것은 오로지 중국 군대 힘이었다. 조선 군대는 자기 힘으로는 적병 1명도 베지 못했고 적진을 단 한 곳도 함락시키지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중국 군대가 지원군을 보낸 연유가 무엇인가? 모두 과인을 호종한 신하들 덕분이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따라 의주까지 가서 내가 중국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적을 토벌하고 강토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호성공신 86명이 선무공신 18명을 압도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죠. 참으로 기가 찬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져봅시다. 전란이 일어나자 임금은 주량랑 치기에 바빴죠. 그러나 바로 이때 전국 각지에서 그 못난 임금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또는 부모 형제를 위한 효심 때문에 또는 고향을 지키기 위해 분연이 일어섰습니다. 이분들이 사대부를 중심으로 천민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활약한 의병들입니다. 다급했던 선조는 처음에는 의병장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면서 의병의 봉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죠. 선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의병이 힘을 합해 경성에 들어와서 내 행차를 맞이하면 너희의 그 아름다운 이름과 은택은 대대손손 미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끝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즉 조선군대와 의병이 한 일이 뭐냐 라고 깔아뭉갰습니다. 이 못난 임금은 전란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이 의병장의 지휘 아래 무능한 조정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18명의 선무공신 명단에 들지 못한 의병장들은 이듬해 즉 1605년 4월 16일에 선무 원종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나 정공신이 아니라 원종 즉 공신 대우라는 선심성 대접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인정된 원종 공신의 수가 무려
9,060명입니다. 아니 아무렴 곽재와 같은 의병장들의 공이 고작 9,060분의 1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선조가 원종공신 교서를 내리면서 더욱 기가 찬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공은 작고 중국의 은혜는 크다. 그러나 그대들의 공이 작을지라도 갚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급을 내린다 라고 공치사했습니다. 참으로 속 좁은 군주의 참으로 지긋지긋한 중국 타령이 아닙니까? 이후 여러 차례 조정에 나와 출사하라 라는 명령에 곽재우 장군이 했다는 언급이 신금을 울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외적의 토벌로 관직에 제수되었습니다. 외적에 물러갔으면 신 역시 마땅히 물러나야 합니다. 훗날에 국가에 또다시 변란이 있을 때는 마땅히 다시 나와서 사절들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독립유공자 서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등급이나 잘 받으려고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친일파들이 호의호식할 때 나라의 국권수호와 독립을 위해 싸우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취의 흔적을 찾아주고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후손들의 몫이겠죠. 마침 독립유공자들의 명단을 첫 번째로 발표한 지 꼭 60년이 지났네요. 그러니만큼 독립유공자들의 재평가 작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닐까요?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